안녕하세요. 잡설TV입니다. 1994년 5월 19일 강남구 삼성동의 수백억대 자산가 고려한약 박순태 대표의 집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집에 불이 났어요. 부모님이 안에 계세요. 빨리 와주세요. 다급한 목소리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화재 사건으로 봤지만 경찰이 감식을 나섰을 때 새까맣게 탄 박모씨 부부의 시신이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부부의 시신에 수십 차례 자상을 확인하며 경찰은 잔인한 살인 방법을 보고 원한에 의한 살인 또는 치정으로 인한 살인으로 보고 수사를 합니다. 하지만 박씨 부부는 누구에게 치정과 원한을 살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주변인들이 진술을 합니다. 이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 그리고 신고자 큰아들 박한상에게 이상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다가 불길에 황급히 신발도 신지 못하고 뛰어나왔다는 그의 발이 방금 씻은 듯 너무도 깨끗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씨가 화상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해 있던 간호사로부터 경찰에 제보가 들어옵니다. 박한상이 머리에 피가 많이 묻어 다친 줄 알았는데 상처가 없어요 라고 제보를 하였고, 친척으로부터 박한상의 발목에 이빨 자국, 즉 인교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박한상의 머리에 묻은 혈흔을 채취해 국과수에 의뢰를 하였고, 검사 결과 혈흔은 박한상의 부모의 것으로 판명, 그리고 박한상의 다리에 있는 인교상은 아버지의 치아와 일치하였다고 합니다. 또 경찰은 박한상이 여자친구와 통화하는 것을 감청하였는데 부모의 죽음에도 낄낄대며 통화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경찰은 박한상을 추궁하였습니다. 범행 엿새 만에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박한상은 사건 당일 미리 준비한 등산용 칼과 휘발유를 챙겨 자신의 몸에 피가 묻을 것을 걱정하여 맨몸으로 침대 시트를 몸에 두르고 자고 있던 부모님을 무차별적으로 난자합니다. 이후 샤워를 하고 집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고 밖으로 뛰쳐나와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박한상은 왜 악마가 되었을까요? 대형 약재상을 하는 부모에게서 금수저를 들고 태어난 박한상은 원래 공부에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씨의 아버지는 한방병원을 지어 아들이 원장을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가 되기를 바랬지만 오히려 자동차 튜닝 분야로 진로를 정하려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원광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으나 대학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였고 유흥업소를 즐겼으며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아버지는 아들을 미국에 강제 도피 유학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유흥과 도박에 심취하였으며 미국과 한국에서 유흥과 도박으로 인한 빚을 지게 됩니다. 이때 박씨의 동생이 한의대에 입학을 하게 되면서 부모의 기대는 동생에게 쏠리게 됩니다. 호적을 파가라. 너는 일도 할 수 없는 놈이다. 이 말에 격분하여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했다고 합니다. 검거 후 저명한 인권 변호사이며 환경부 장관을 역임한 황산성 변호사가 그의 변호를 자처하였습니다. 하지만 3개월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억울하다. 공범이 있다. 누군가 나에게 누명을 씌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 직후에 사퇴를 하여 인권 변호사가 봤을 때에도 죄를 뉘우치지 않아 순절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검거 후 박한상은 부모님이 죽으면 100억이 넘는 재산이 자기 것이 되어 살해했다 라고 말해 당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1995년 8월 25일 대법원은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한상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아쉽게도 마지막 사형 집행일인 1997년 12월 30일 사형 집행 명단에 오르지 못하였습니다. 박씨가 원하였던 부모님의 유산은 민법 제1004조 1호에 따라 받지 못해 동생에게 돌아갔으며 면회온 동생에게도 억울하다라는 변명만 늘어놓아 연을 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를 6년 동안 상담하였던 양순자 교화위원은 보통 사형수들은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동정이 가는 경우도 많은데 박한상만큼은 지금도 용서할 수 없다며 일말의 반성도 보이지 않는 박한상의 상담을 포기하였다고 합니다. 50세가 넘은 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며 복역 중일까요? 부모님에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짐승도 못하는 짓을 한 것에 대해 뼈아픈 반성과 후회를 하고 살까요? 아니면 본인의 범죄가 완전 범죄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며 살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존속살해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부의 승계와 지나친 자식 사랑, 그리고 돈에 대한 숭배가 만들어낸 배금주의가 이런 괴물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요? 사형제도의 양면성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천인공노한 범죄를 저지른 극악무도한 짐승보다 못한 자들이 우리의 세금으로 먹고 자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 사형제도의 부활을 생각해 봅니다.